489쪽 챕터 9 신경계통. 신경계통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신경계통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책에 보면 해부학적으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게 되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경계통의 기능을 간단히 보면 신경계통 기능이 뭘까? 감각도 담당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통합에도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경계통의 통합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인체의 감각기관 또는 이제 근육과 샘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중추신경계통으로 신호를 들여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경계의 발생을 보면 태생기의 원시적 외피인 외배엽 세포층에서 발생을 한다. 우리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했던 거 있지? 그 중에서 이제 외배엽 세포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상피 조직과 신경 조직이 기어오는 외배엽, 신경관으로부터 전신의 신경계가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세포를 보면 신경계는 그 구성하는 형태적, 기능적 최소 단위인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 신경세포를 이제 뉴런 그리고 신경아교세포로 되어 있어.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아교세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경세포랑 같은 말이 이제 신경원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뉴런이지. 그래서 이 신경세포 이 뉴런은 이제 나트륨 통로 또는 이제 칼륨 통로 등의 이온 통로를 발현해서 다른 세포와 달리 이제 정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지, 이 뉴런은.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 수는 총 대략 몇 개일까? 뇌에 있는 신경세포 수 약 860억 개라고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지, 860억 개. 신경세포의 설명을 보면 이제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니슬 소체, 랑비에르 결절, 수초, 신경집 세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관의 앞부분이 계속 증식하고 뇌가 되며 뒷부분은 더 커지지 않고 척수가 된다. 그래서 생후 1년이 되면 신경세포는 분열을 그치고 그 후는 일생 동안 증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신경악교세포, 같은 말로 신경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경악교세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신경계통의 다양한 보호 및 또는 유지 기능을 하고 있어. 또한 이 뉴런을 도와주기도 해. 그래서 얘의 역할은 뉴런을 도와주고 이 신경계통의 다양한 보호를 하기도 하고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신경에 있어서 신경세포랑 신경악유세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신경악유세포 밑에 글을 보면 중추신경계의 사회질 조직으로 신경세포를 지지 보호하고 중추신경 손상 시 세포 분열이 가능하여 손상을 복구시킨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주위에 있으며 신경세포 수보다 많다. 그렇다면 얘들아, 아까 신경에 있어서 이 신경은 중추랑 말초로 나눠진다고 했지.
그러면 중추신경계통이 있어서 이 중추신경이랑 말초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이 중추신경계통 내에는 네 가지 종류의 신경교세포가 있어. 그것이 491쪽에 나와 있는 별악교세포, 그리고 희소돌기악교세포, 그리고 뇌실막세포, 그 다음에 미세악교세포야. 이 네 가지가 중추신경계통의 네 가지 종류의 신경교세포를 말하게 되는 거지. 첫 번째 별악교 세포를 먼저 보게 되면 별악교 세포는 이제 성상교세포라고도 하며 신경세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별 모양의 세포로서 인접 혈관의 갈고리 모양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원형질성 별악교 세포는 회백질이 많고 돌기는 신경세포 섬유가 적으며 굵고 가지가 많다. 그래서 말 그대로는 별 모양이 특징적인 세포다. 뒤로 넘어가면 두 번째인 이제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와 이제 혈관 사이를 개제하고 마리집 형성에 관여를 한다. 얘들 마리집이 뭐니? 수초. 마리집이랑 수초랑 같은 말인데 마리집이 뭘까? 이 마리집 형성에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마리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섬유의 신경전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라고 하는 것은 마리집 형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세포이다. 그래서 이 마리집 수초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분절로 되어 있어. 분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디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분절과 분절 사이의 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지 얘들아?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제 뇌실막세포, 상위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뇌실막세포는 그 뇌와 척수 안에 수액으로 채워진 공간을 따라서 늘어서 있는 이제 입방형 생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뇌척수액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미세악교세포. 이 미세악교세포는 이제
소교세포라고도 하고 세포체는 작고 신경계의 청소세포로서 포식작용을 한대.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통이 조직을 떠돌면서 이제 조직의 잔해 뭐 또는 이제 전염성 미생물과 같은 이제 다른 외부 물질을 찾아내기도 하고 파괴하는 작은 포식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외상, 뇌졸중 등 이제 손상을 입은 곳에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추 신경계통 내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신경교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교세포는 뭘까? 이 네 가지 세포가 동등한 비율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뇌실막 세포, 미세아교 세포, 별아교 세포, 희소돌기 아교 세포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신경교세포는 뭘까? 바로 이 별아교 세포야. 이 별악교 세포가 이제 중추신경계통에서 가장 많은 신경교세포고 어떤 부위에서는 뇌조직의 90%를 차지하기도 해. 그래서 이 별악교 세포는 이 모든 신경교세포 중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이 중추신경계통이랑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뉘는데 중추신경계통에는 이제 네 가지 종류 즉 별악유세포, 희소돌기악유세포, 뇌실막세포, 미세악유세포가 있는데 그렇다면 말초신경계통에도 교세포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자, 중추신경계통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별악유세포, 미세악유세포, 그리고 희소돌기 악유세포, 뇌실막세포 이렇게 있었는데 말초에는 이 교세포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 말초에 있는 게 위성세포랑 슈반세포야. 이 위성세포라고 하면 얘는 이제 말초 뉴런의 세포체를 감싸고 있어. 또 이 슈반세포는 신경솜리가 손상을 입은 경우 회복과 재생이 필수적인 게 이 슈반세포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슈반세포가 없는 이제 중추신경계통에서는 이 희소돌기 악유세포가 재생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만약에 손상된 신경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거야. 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위치하는 부위에 따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중추랑 말초를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 놨고 그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뇌가 먼저 나오는데 이 뇌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발생 3주 초에 뇌배엽이 세포로 비유하여 신경판에 출현이 된다. 그래서 신경판의 양쪽이 증식 융기해서 신경주름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신경주름의 양 언덕은 함몰이 되어 신경고랑이 되고 양단 언덕은 말려 올라가서 융합을 하게 되고 신경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발생 4주에는 이제 신경관의 머리 쪽에 총 3개의 팽대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즉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이 머리가 생길 곳에 여러 군데 이제 부풀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뇌소포랑 이제 2차 뇌소포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차 뇌소포가 어느 부위냐면 이제 앞뇌소포, 중간뇌, 마름뇌고 발생 7개월 차가 되면 이제 2차 뇌소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끝뇌, 사이뇌, 중간뇌, 되뇌, 순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뇌줄기가 있는데 뇌관이랑 같은 말이지 브레인스템. 그래서 척수와 상인의 중추를 연결시키는 모든 감각 및 운동신경섬유가 지나가는 뇌의 축과 같은 곳으로 숨내, 다리내, 중간내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첫 번째를 보면은 숨내, 연수가 나와 있는데 다리내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이다. 그래서 이 숨내는 이 척수로부터 감각 정보를 뇌 상부로 전달하고 뇌로부터 운동 정보를 척수로 전달하는 이제 신경섬유가 있어. 그래서 숨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숨내는 척수로부터 감각 정보를 이제 뇌 상부로 전달하고 뇌로부터 운동 정보를 척수로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운동 정보는 피라미드 통해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다리내가 나와 있는데 얘는 숨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지. 그래서 뇌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리내이다. 서로 이제 손해로 가는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전달 중추이다. 그래서 이 다리내는 수면, 뭐 청각, 평형 또는 뭐 미각, 안구 운동, 얼굴 표정, 얼굴 감각, 호흡 또는 뭐 상긴 등 이러한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 다음이 나온 게 이제 중뇌. 중뇌는 이제 앞뇌와 뒤뇌를 연결하는 뇌줄기에 잘록한 것을 이제 중간뇌라고도 하는데 중간뇌는 이제 대뇌 아래면 주광에 위치를 하고 위고랑이랑 이제 아래고랑으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대뇌 나와 있는데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나뉠 수가 있어.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는 이제 뭐 감각, 운동, 종합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이 속질은 이제 사이뇌, 끝뇌, 중간뇌로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 대뇌 방구로 이루어지며 사이뇌는 대뇌 방구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뇌 중 가장 크며 뇌 전체 무게의 약 80%를 차지하고
체중의 약 40분의 1을 차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